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물질 속에서 정전기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왔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공간 속에서, 다시 말해서 매질이 없는 공간 속에서 정전기장 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노란 색깔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전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 전기장 현상을 공부를 해왔냐면 이 전하가 각각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쭉 하고 만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여기 수직한 면으로 전기장 자체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전체 공간 면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공간 자체를 자유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매질이 없는 공간, 다시 말해서 진공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놓고 우리는 지금 전기현상을 다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물질 속에서의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전기장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질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그럼 틀림없이 전기장이 지나가면서 이 물질 자체가 여기가 뭐 도체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전연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에 영향을 줄 거예요. 바로 이런 전기 현상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학습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 모델을 간단하게 한번 정해놓고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떤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놓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매질이 있는 공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공 같은 상황에서만 전기장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매질이 있는 공간 속에서도 또 전기장 자체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전기 현상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주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학습 목표는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부 주제가 있어요. 세부 주제는 여기 물질의 종류, 그리고 전류의 정의, 그리고 전류 밀도와 연속 방정식, 전류의 종류, 저항과 전력, 그리고 여기 분급, 유전체가 만드는 전기장, 그리고 경계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서 여기 있는 두 분을 이렇게 잠깐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전류하고 또 하나 여기 저항이 나와 있는데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V = IR이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거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 저항의 단위를 우리가 ohm으로 쓰잖아요. 거기 그 ohm이 어느 분이냐면 바로 요 분이에요. 여기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ohm의 법칙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V = IR이라고 하는 ohm의 법칙 이렇게도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거 단위에도 ohm이라고 하는 이쪽분에 업적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읽으면 ohm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V = IR이라고 하는 식에서 보면은 전류라고 하는 식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 전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헌을 많이 한 분이 여기 있는 암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암페어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암페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야 될 맥스웰의 방정식 중에서 자기장에 대한 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중요한 법칙을 찾아냈어요.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 전기장의 대칭성이 있게 되면은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쉽게 계산했잖아요. 바로 그거와 똑같이 여기는 암페어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가우스 법칙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우스 법칙은 특징이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주변 공간에 자기장의 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순환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레이저 포인터를 만약에 이게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요. 만약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른다면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감싸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자체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자기장은 순환해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회곡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모양을 갖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장을 우리가 다룰 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다뤘듯이 여기는 암페어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암페어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이 암페어의 업적을 나중에 맥스웰이 더 개선을 해서 나중에 중요한 걸 찾아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또 하나 빛까지도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게 되는데 맥스웰이 바로 그 맥스웰의 네 번째 식을 찾아낼 때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설명한 암페어 법칙을 개선시켜서 거기에다가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되게 중요한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어떤 업적이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분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먼저 물질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은 제가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한번 물질의 종류를 구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의 종류를 어떤 입장에서 구별을 할 거냐면은 전도율이라고 하는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을 할 거예요. 전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기 좋은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원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금속 같은 건 도체인 거고, 전원체 같은 거는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전원체잖아요. 바로 이렇게 물질을 전도율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생각에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냐면, 전류는 전하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전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는 동안, 이게 dt예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 전하가 이동을 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거의 I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dt분의 dq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산수식으로 기억을 하면 안 되고 시간에 따른 전하의 이동으로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실제 물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류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렇게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밀도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위에서 정의한 전류를 여기 밀도니까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류 밀도를 기호를 J라고 하는 기호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한번 증명도 해볼 거예요. 사고실험 모델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도선 속에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용을 하고 전하가 이동을 할 때 실제는 좌측 우도를 하면서 유동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선 속의 전하를 생각을 하고 그 전하가 유동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념을 더 확대를 해서 연속 방정식으로 개념을 정리해 나갈 거예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기 개념을 알고 있어요.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냐면 전하 자체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하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전하는 보존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하는 바깥 공간에 바깥 폐공면 바깥으로 전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하가 감소를 하면서 바깥 공간으로 바깥 폐공면을 통과하는 전류를 만들어낼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방정식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결과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 밀도, 방금 앞에서 보한 전류 밀도의 발산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최적전화 밀도의 감소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류 밀도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전류 밀도를 알아보고 그 뒤에 전류의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전류의 종류에는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류전류라고 하는 게 있고 전도전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이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류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공간상에서 전하가 이동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도체 속에서 전하가 다시 말해서 자유전하가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해요. 그리고 변이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유분 업적하고 맥스웰을 같이 설명을 할 때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유분의 업적에다가 맥스웰이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중요한 걸 찾아내요. 제가 조금 전에 부연 설명했던 실제는 전기하고 자기하고 빛 자체도 서로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쓰여요. 바로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변이전류는 전류의 종류 중에서 변이전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챕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또 뒤쪽에 나와요. 자기장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뒤쪽에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저항과 전력이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분의 업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위도 저분의 이름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전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전력하면은 P라고 하는 전력, 파워는 VI다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시 자체를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어떤 저항은 비저항값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길이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면적에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분극된 유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분극이라고 하는 자체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편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체에서 전기장에 의한 미시적인 효과를 고려를 할 거예요. 미시적인 효과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속박 면전화 밀도하고 구속 최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약간 산수식이 들어가요. 대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걸 다뤄볼 거예요.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는 매질이 균일할 때를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떤 걸 생각을 할 거냐면은, 경계라고 한다면 매질이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있는 물체를 들면은 칠판줄기인데, 칠판줄기 여러분들 쪽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매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계면에서 전기장 자체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경계 조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여기서 고려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고려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큰 파트, 여기 물질 쪽에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아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부터 어떤 걸 학습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인지들을 꼭 해놔요. 한번 꼭 해놔요.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종류부터 시작을 해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